자, GB70 2.5 터보 시작가가 4,900만원, 3.5 터보 프로비 7,500만원이라는 한 줄 기사에 많은 분들이 지레 겁먹고 있습니다. 자, 뭐 예상보다 저렴한 건 아니죠. 비싼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나는 돈이 좀 빠듯해도 그래도 GB70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은 옵션만 넣고, 즉 거의 깡통 트림으로 GB70을 구매해 보기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근데 가격표도 안 나왔는데 어떤 게 옵션이고 어떤 게 기본 사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때까지 출시된 제네시스 라인업인 GB80, G80, G70을 보시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게 거의 95%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먼저 공개되어 있는 제네시스 GB70의 카탈로그를 살펴보고, 이 GB70이 과연 깡통으로 구매해도 정말 탈만한 차인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카탈로그를 펼쳐보시면 뭐 스페인 사람처럼 생긴 남자가 차 옆에서 화보를 찍고 있죠. 자, 개인적으로 이 바로사 버건디 컬러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쭉쭉 내려가서 여기 내장 인테리어를 보시면 이게 최고급 인테리어 패키지, 즉 제일 비싼 인테리어 패키지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최대한 저렴하게 GB70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눈에 담아두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스포츠 패키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파워트레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무난하게 2.5 터보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2.2 디젤을 선택하시려면 25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되고, 만약 3.5 터보를 선택하신다면 거의 800만원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3.5 터보에는 AWD가 기본 장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것인 2.5 터보를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AWD 시스템인데, 솔직히 3.5 터보 정도면 AWD를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뭐 이미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정말 도심에 살고 계시면서 AWD를 굳이 안전을 생각해서 넣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AWD에 대한 영상은 거의 5편 이상 만들어서 제 채널에 업로드한 것 같은데,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만약 그래도 넣는다면 250만원이 추가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 이게 아마 GB70의 휠인 18인치, 19인치, 21인치 휠 중에서 21인치 휠에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한 230만원 정도 할 거예요. 18인치는 기본 휠일 거고 19인치로 간다면 한 7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휠 정도는 19인치로 가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18인치로 가면 이 휠 스펙이 전후륜 235, 60, 18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편평비가 60이라는 거는 SUV 치고도 좀 큰 비율이고, 그렇게 되면 이 타이어의 이 고무 두께 자체가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휠 자체가 차체에 비해 되게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19인치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너무 작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21인치로 가면 물론 스타일 자체는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통합돼서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의 250만원이라는 거금을 부담해야 하죠. 근데 저는 21인치 휠로 간다는 게 스타일뿐만 아니라 차량의 스포티한 주행성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돈을 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타이어 폭이 255로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18인치, 19인치는 모두 폭이 235의 타이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1인치의 255 폭의 타이어가 당연히 주행 접지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행성이 좀 더 향상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물론 연비는 좀 떨어지지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이건 솔직히 없어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HUD가 없을 때 운전했던 기억을 상기시켜보면 정말 없어도 되는 건데, 요즘 하도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HUD를 만약 넣는다고 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12.3인치 3D 클러스터하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거 다 옵션으로 빠질 겁니다. 아마 옵션 값으로 한 100만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아니면 이 반쪽짜리 8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갈 건데, 글쎄요, 이 8인치 반쪽짜리 클러스터도 나쁘지는 않은데 좀 계기판에 띄울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네시스를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12.3인치 3D 클러스터 옵션은 장착하는 듯 합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인데, 이건 뭐 가성비 생각하면 사치죠, 사치. 이미 기본적으로 12웨이 운전석과 동승석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걱정 마세요. 옆으로 가면 뒷좌석 열선과 통풍 시트인데, 아마 뒷좌석 통풍 시트는 옵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이름 붙여서 예를 들어 전동 기능까지 추가해서 옵션을 묶어서 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솔직히 뒷좌석까지 통풍이 그렇게 필요할까 싶기는 하지만 2열에 거의 엄청 자주 사람을 태우고 다닐 일이 있다 하시면 넣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주행보조 시스템인데, 여기 3번과 7번을 제외한 모든 사양들은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후측방 모니터를 넣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냐 마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듯이 고개를 돌려서 양옆을 보면 됩니다.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사치죠. 또한 다른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속도로 주행보조,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은 기본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옵션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 이 고속도로의 주행보조 기능 중 자동 차선 변경 기능 등이 따로 옵션으로 빠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기본적으로 GV70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깡통 트림부터 이런 기본적인 사양들 뿐만 아니라 나름 고급 사양들을 다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옵션을 고를 때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인데, 딱 보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안 하실 거면 그냥 애매하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하는 것보다 그냥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스탠다드와 디자인 셀렉션 1의 차이가 이 옆쪽 이 부분에 하이그로시냐 알루미늄 패턴이냐의 차이인데, 솔직히 여기 컨트롤러 이쪽 부분이 스탠다드에서 하이그로시로 들어갔다면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디자인 셀렉션 1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모두 동일하게 알루미늄 패턴 소재이기 때문에 하이그로시의 단점인 지문이 묻거나 기스가 날 일도 없죠. 어차피 시트도 두 개 트림 모두 동일한 패턴이고 색 선택에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자면 스탠다드를 가는 게 맞죠. 자, 그렇게 되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아까 아무리 깡통 트림이라도 넣는 게 좋다고 한 옵션들이 19인치 휠과 12.3인치 3D 클러스터 말고 뭐 따로 없죠. 19인치 휠은 70만원, 12.3인치 클러스터는 지능형 헤드램프와 묶여서 약 15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4,900만원 기본가에 220만원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서 5,12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원래 시작가가 더 낮았으면 5천만원 언더로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는 항상 기본 트림에 이것저것 좋은 사양들을 다 넣어서 출시하기 때문에 솔직히 깡통에 한두 개의 옵션만 넣어도 억지가 아닌 정말 탈만한 차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가격이 비싸게 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GV70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